자, 이번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러너님께서 올려주셨고요. 45,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네요. 아, 현대건설 얼마 전에 참 많이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이게 44,400원대까지 올라왔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지금 매수가를 조금 못 미치는 가격에서 지금 다시 한번 하락의 흐름을 겪고 있는 상황이네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 현대건설 하기 전에 이제 앵커님이 금방 네. 이제 미국 네, 주간 지표. 신규 실업수당 예상보다 이제 낮게 4,000건이 낮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연원 제조업 지수는 19.4인데 예상치가 6점이 더 나쁘게 또 네. 그리고 또한 이제 미국 10월 건축 승인 건수는 152만 5천 건이 예상인데 예상치가 151만 2천 건. 그러면 주택 건수는 승인 건수는 이제 올랐어요. 예상 올라갔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 지표가 10월 달에는 좀 10일 좀 주택 지표가 낮아지면 네. 시세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잘 안 빠지면 그쵸. 그러면 계속 시세가 쉽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세가 별로 안 내려가니까 오히려 금리는 또 금리는 그죠. 그러면 또 안 좋게 반영되잖아요. 그런데 또한 이게 우리가 이제 실업이 또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금리도 올라가고 이게 긴축하니까 경기가 나빠진다. 이렇게 또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이 나빠진다는 것은 네. 그러면 반도체나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필라델피아 제조업이 나빠지면 이 기업에서 그러면 제조업이 그다음에 선행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그럼 소비자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경기 침체가 지금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의 세계에. 이렇게 예상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지금 현재로 경기 침체가 어제도 오늘도 빠진 게 그러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금리도 높아지고 이제 물가 이런 거 다 그게 악재로 반영돼 실제로 소비가 줄어드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타겟 같은 4분기는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네네. 게 그러면 이제 지표가 나오면 나올수록 경기 침체한 지표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나오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어떤 금융 변수가 딱 나타나면 그것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시장을 보고 내가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금융 변수를 딱 한마디가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될까? 그 공부가 주식 공부예요 또. 그래서 지수 공부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같이 늘 해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경험도 이런 거 살고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되든지 하면 어떨 땐 호재가 많이 악재로 반영되기도 악재가 또 호재로 반영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험도 같이 쌓여야만 아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쌓여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부를 계속 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지표에 집중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지표에 대한 해석까지 그리고 이 지표를 해석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드렸고요. 내일장에서 이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시면서 그 흐름들을 또 함께 체크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으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하신 가격 45,000원이었고요.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현대건설 일단 매도하셔야죠. 매도할까요? 이제 건설주는 지금은 뭐 다 전량 매도해야 됩니다.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다. 나는 수익이 났으니까 뭐 이익 실현하면 되고요. 조금 손해나면 손절하면 되고요. 많이 손해나면 물타면 안 됩니다. 즉 아까도 시작할 때 건설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아직 건설은 악재는 시작도 안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심각하게 반영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높아지고 돈을 구할 데가 없는데 건설에서는 돈을 구해서 아니면 계약자들 돈 내면 분양을 하면 주택만 하면 분양을 하면 돈 들어왔는데 그럼 중도금을 만약에 잔금을 입주한다면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금이 대출이 잔금을 전환하고 이렇게 되는데 또 그것도 안 될 수 있고 개인들은 입주도 심각한 대란이 날 수 있고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면 저 건설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거든요. 특히 현대건설, GS건설은 주택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건설은 뭐 엔지니어링도 이렇게 다 있지만 결국 현대건설에도 있고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이제 주택을 많이 이제 해서 실적이 좋았는데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분야는 크지 않게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뭐 화학 공장 만들든지 정유 공장 만들고 그런 이제 발전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많이 수주가 엔지니어링 그런 수주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옴시트도 거의 끝났고요. 그러면 앞으로 나쁜 일만 남은 거예요. 앞으로 나쁜 일만 남은 회사를 내가 거기다 돈을 투자하면 내 원금도 못 찾을 수 있고요.
이자까지 받으려 이자는 당연히 못 찾아. 원금만 찾으면 되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본점만 하면 되지.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전략 매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45,000원인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49,900원이잖아요. 10% 정도니까. 그래서 주식을 최근 들어 이제 여기 아마 사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사셨네요. 45,000원이면 올해 9월 달이나 8월 달에 여기 사셨겠네요. 9월 초나. 왜냐하면 개인들이 사는 단가는 안 봐도 거의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는 사지 않아요. 갔다 내려오면 여기서 딱 사거든요. 여기서 사는 것은 그러니까 45,000 내려가 되겠죠. 내려왔다 와 33,000 갔으니까 많이 깨졌잖아요. 근데 다시 본전까지 가려는데 내가 산 가격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왜? 손절해야 될 때 내가 사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해야 될 때 사니까 내가 주가가 빠졌다고 올라가면 내가 산 이 손절의 매수가가 저항선이 되는 거죠. 그 저항선 근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44,000 갔다 내려오죠. 아, 본전 근처 갈라 내려. 그래서 저는 한 20-30% 물린 주식은 올라올 때 나의 본전을 보지 말고 마이너스 8%부터 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 분석을 못하면. 그럼 마이너스 8% 정도 왔을 때 만약에 이렇게 한 45,000 사가지고 33,000이니까 한 30% 물려가지고 있다가 다시 마이너스 30% 물렸다가 마이너스 한 8% 이렇게 올라오면 그때부터 계속 보고 있다가 원복 나오면 그냥 절반 팔고 이렇게 보면 이해가 옵니다. 근데 이제 소형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물렸다가 35% 물렸다 거의 마이너스 10% 근처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저점 깨고 내려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이라도 일단은 팔아야 되고요. 아마 내일 또 빠질 걸로 보입니다. 내일 또 빠지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 다시 38,000원 뭐 이렇게 이하로 또 내려올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월봉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더라 이런 주식들은 잠깐 올라가면 있잖아요. 2018년도 여기 7만 대 갔잖아요. 저도 이제 4만 때부터 시작해서 6만까지 보면서 한번 크게 먹고 선물로도 나왔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내려왔다가 여기죠. 2021년도 작년에 시작해서 작년 뭐 부동산 워낙 조금 하니까 다 실적도 좋으니까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고점을 못 깨잖아요. 못 돌파죠. 그러니까 내려왔다고 주식 사면 지금은 과거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사면 요런 2018년도 있고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실적 앞으로 나빠지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과거처럼 빠졌다가 끝없이 내가 보초 서는 경우가 발생되거든요. 보세요. 여기서 나빠지면 끝없이 내려와서 안 좋잖아요. 여기 보시면 2008년도부터 해봤자 박스권이니까 그 다음 2011년부터 5월부터 빠져가지고 2011년부터 16년 5년간 빠졌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건설도 안 좋고 다 안 좋으니까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정도 그러니까 건설주는 일단 갖고 있는 분 저는 제가 컨설팅 한다면 저한테 건설주를 갖고 오면 저는 내일이라도 전량 매도 시킵니다. 1초도 안 갖게 합니다. 앞으로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있는데 왜 이 주식 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확신도 없는데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기업 내용 볼 필요도 없어요. 큰 흐름에서 업황이 안 좋아지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 있더라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주가 정말 좋은 종목 찾으면 가능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손실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략 매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현대건설 앞서 이제 시장 분석에서도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 또 오늘뿐만 아니라 이전부터도 건설주에 대한 주의 의견, 경고 의견을 계속해서 주셨거든요. 현대건설도 매도 의견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